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외국으로 탈출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헬조선 희망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민청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민청.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청년들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이 한국에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다, 그리고 나가고 이민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 행복지수 하위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홍익인간이 아니고 황금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입니다. 네, 이런 정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외국으로 탈출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해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19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또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젊은이들하고 호주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마구 비판을 합니다. 네, 한국이 그게 나라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호주 시민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나쁜 나라다라는 거죠. 애를 못 낳게 만들고 애를 못 키우게 만들고 완전히 입시 지옥으로 만들어 갖고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 빠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부모들은 계속해서 학비 되고 사교육비 되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정부는 계속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게 좋은 정책이다,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에서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지방에서 수 팔고 땅 팔고 서울로 자녀들 보내가지고 1류대 집어넣으려고 보냈는데 결국에는 헬조선이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되고 외국에 무슨 지인이 있다 그러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치꾼들은 한국이야말로 희망이 많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마구 올려버리고, 그리고 서민들은 그냥 사금융으로 사채시장으로 밀어넣고 막 자살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너무 잘했다,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영웅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가스라이팅에 아주 도사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을 지금 고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고의로 자기들이 소수의, 우리나라가 1%의 부자들이 60%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고의로 요 1%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나라는 망해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은 다 탈출을 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갖고 계속 학벌주의,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그리고 이민청, 그리고 또 저출산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직접 지원 안 하고 간접 지원하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면서 계속 피를 말리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은 의지가 약해서 자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태원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잃어도 계속 가스라이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급기야 외국으로 탈출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밀로 하고 있어요. 비밀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비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교수가 이거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서울신문에 보면은 일본 교수가 한국 청년들 헬조선을 떠나서 외국으로 탈출 중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못 찾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이 헬일본 되지 않도록 한국처럼 되지 않게 근본적 변혁을 촉구해야 한다. 네, 일본 청년들 사회보장 위한 노예되면 안 된다.
고령자 부양 등 한계, 네, 사회보장 슬림화 제시.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뭐 국민연금 여기저기 투자해서 다 까먹어버리고 또 계속 올린다 그러고 그 살겠습니까? 해외 나가면서 국민연금 싹 받아가지고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낸 거 싹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예? 또 건강보험료 또 올린다, 뭐 공공요금 올린다, 계속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이민청을 만드는 거예요. 이민청. 그래서 소수의 지배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의 이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을 두고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해서 말 잘 듣는 외국인들은 국적을 주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은 말이 많아. 그리고 막 저처럼 막 비판해요. 비판. 그러니까 저처럼 막 비판하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요. 제가 한 대학에 특임 교수로 있는데 갑자기 총장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면직 처분이다 그래가지고 정인태 특임 교수 몇 월 며칠부로 바로 면직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총장이 내가 참 당신 내가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 외압이 들어온 거예요. 외압. 네, 외압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장을 제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줬어요. 왜? 그 사람도 불쌍하니까. 네, 불쌍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국민들이 국적을 포기한다. 그래서 헬조선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한국은 이거 지금 쉬쉬하는 거예요. 쉬쉬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 네, 이것도 뭐 제가 이것도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제재 받을까봐 아주 걱정입니다. 이 나라는 무슨 말만 하면 다 제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헬조선으로부터 탈출하는 한국 국민, 일본에게 강 건너 불구경일까 이러면서 일본이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을 보고. 저출생 고령화, 세대 격차, 이러한 문제로 일본도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연간 1년에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해외 영주권 취득자가 거의 2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연간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밀로 잘 얘기 안 하죠. 언론에서 안 떠들어요, 지금. 그런데 한국 인구의 일본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배 많다라는 거예요. 일본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국의 미래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중이 일본도 하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겠어요? 한국은. 그래서 한 한국인이 지금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힘들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다.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능력,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세대다. 이런 맥락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됐고, 언어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로 떠나자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그 직원도 갑자기 어느 날 사표를 냈어요. 왜 내냐 그랬더니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캐나다에서 눌러 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헬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이 정말 뭐 K-팝이다, 뭐 삼성이다 하지만 이건 소수의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조차 젊은이들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헬조선 2015년에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매년 2만 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네, 그리고 계속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저출산을 직접 지원으로 늘려가지고 한 사람당 무려 1억 9천만 원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돈 자기가 먹어야지. 정치꾼들이 먹어야죠. 네. 그리고 빨리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를 없애고 지방 의원들을 싹 없애버리고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국민 건의금으로 나눠주고 빨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국민 건의금제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을 유턴시키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은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막 캐나다, 지금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유학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나간다 그래요. 호주, 중국, 호주, 영국, 또 네덜란드, 또 뭐 프랑스, 유럽 쪽, 그리고 또 뉴질랜드, 미국 이런 나라들로 굉장히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생부터 나가. 중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면서 부모는 부모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가디언 비자로 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건 되는 학생들은 나가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모들도 이 가디언 비자로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상황을 일본 교수가 전해줬습니다. 한국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한국 교수놈들이. 왜냐하면은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사회를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고 권력에 줄 서는 놈들, 이런 놈들은 매국노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50만 명, 구직도 취준도 취업 준비도 않고 그냥 쉬었다. 역대 최대다 50만 명. 네, 제가 요즘에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리즈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5개, 1, 2, 3, 4, 5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에 여기 이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노이 대학교 안에 이제 많은 또 한국인들이 어학연수를 받으러 와요. 그러다가 보면은 저기 한국어 간판이 있어. 그래서 한국어 센터라고 있으니까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한국 고등학교를 때려쳤는데 얘를 여기 베트남에다가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 집에 혹시 그 방이 한 칸 있으면은 이 학생을 여기 월세를 주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이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무슨 성매매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각종 유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감당할 시간도 없고, 네,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이제 이 대학교 옆이다 보니까 젊은 청년 3명이 식당을 만든 거예요.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떡볶이하고 한국 김밥을 팔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많이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뭐 호주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다들 그냥 막 당해가지고 상처받고, 또 많은 부모님들 뭐 60대, 50대, 40대, 30대 젊은이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갈 길을 잃었다. 지금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전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는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집에 처박히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집에 처박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회, 그리고 언어나 능력이 되면 해외로 나간다. 헬조선 탈출하고 또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있고, 청년들은 지금 50만 명이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출산율 0.59 꼴찌 서울시. 이게 왜냐면은 제일 살기 힘드니까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치꾼들이 계속 자기들 정당 보조금 국회의원 늘리려고 생각만 하지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지방대학 나와도 서울처럼 누리고 사는 환경 만들어줘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없애지 않으면서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 헛소리만.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준다.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제가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야지 입시시장, 입시시장이 돈을 벌거든. 그래서 입시시장과 정치꾼들이 손을 잡고 짝짝꿍해서 계속 고열을 빨아먹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등산 환경 조성이 인구 늘리기, 줄줄 새는 지방 소멸 기금. 지방 소멸 기금을 뭐 몇 조 원을 편성한다 그래갖고 돈을 막 나눠줬어요. 그런데 매년 1조 원씩 지원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다 써먹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26만 명 나눠버리면은 34조를, 43조를 한 사람에 1억 9천인데 그냥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뭐 호텔 뭐 여기에 지원하고, 무슨 연구비에 지원하고, 또 여기도 보면은 지방 소멸 해결하겠다 하고 1조 원 내려가지고 다 이거 어디 가고 있을까요? 마사지 받고 술 마시고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0.78 시대에 충격적인 출산율 대응책 간단합니다. 직접 지원, 그리고 학벌주의 없애가지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 그리고 모든 대학 학점은행 네트워크, 서울대에서 10학점, 부산대에서 10학점, 또 전주대에서 10학점 해서 150학점이면 학위 주면 돼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 폐지하고 국민권익금 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50명으로 줄이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하고, 그리고 정당 공천제 폐지하고 국민공천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기득권들은 절대 해결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살률 1위, 계속 죽길 바라는 거예요. 죽길. 그래서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라고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지금 미국의 막 은행 막 망하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금리 올리면 다 죽는다. 자살률 계속 1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다. 5060이 50%다. 50대 60대 남성이 가장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기껏 자식들 열심히 키워놨는데 자식이 크니까 아버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최근에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도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5060 남성들이 가장 외로운 거예요. 엄마는 그나마 자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데, 아빠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냥 밖에서 계속 돈만 벌어다가 했는데 자식들이 나중에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 고독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불쌍한 겁니다. 요즘에 TV 광고에 보면은 뭐 아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어떤 뭐 보험 무슨 상조회사가 광고하는 거,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저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세계 행복의 날인데 한국 행복지수는 전세계 57이다. 57위에요. 57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보다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꾼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 도리어 이게 57위가 아니라 꼴등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불행한 국민들 속 위에서 자기들만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만. 자기들만 군대에서
소위 아주 못된 간부가 자기는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쉬면서 병사들 그냥 그 뺑이 친다 그러죠. 네, 뺑이 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한동훈이는 네, 이민청 신설을 박차를 가한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제 자꾸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빨리 해외로 나가라.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말 잘 듣는 외국인들 또는 말 안 들으면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외국인 범죄가 생기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태국인이 1위다. 5년간 마약 사범 급증한다. 아, 이게 아주 이렇게 해서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예,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마약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마약, 강도, 폭력, 외국인 범죄 늘었다. 체류자 관리 필요하다. 네, 불법 체류자 막 늘어나가지고 41만 명이다. 네, 불법 체류자 단속하면은 농민들은 일을 못한다. 네, 외국인 인력 단속이 웬 말이냐. 농번기, 농촌 인력이 먼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없으면은 인력을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그냥 불법 체류자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을 계속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이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100만 명 됩니다. 100만 명. 그러면 나중에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 시켜줘. 또. 그래가지고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불법 체류해. 더 늘어나. 이제 200만 명 늘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아주 쫓기고 재밌겠죠? 네. 정말 제가 이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혁명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조직 이민청 설립 즈음 외국인 지방투표 재고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표권으로 이제 지방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고 외국인들만 있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는 중국이야 하고 그냥 분리독립 선언하면은 그냥 조그만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뭐 35층 아파트를 짓겠다 이러고 있어. 지금 빨리 국민권익금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서울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1조 원 줄 테니까 니네 저 지방 소멸 막아봐 하고 서울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지방 다 소멸되고 서울로. 서울 외곽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강남만 남는 거예요. 강남만 딱 남는다. 나머지는 다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소수가 이제 외국인들을 지배하면서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된다. 꼼수 그렇게 부리다가 이제 대한민국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냥 분리독립 선언해가지고 중국으로 편입되고 북한으로 편입되고 한쪽은 미국으로 한쪽은 일본으로 한쪽은 러시아로 갈기갈기 찢어갖고 망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50명 늘려서 유사 내각제 해가지고 내각제 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구한말처럼 그냥 나는 친중파, 나는 친일파, 나는 친북파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하다. 아주 위험한 정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유튜브들도 계속 윤석열 만세, 김건희 예쁘다, 김건희 패션쇼 뭐 이러고 있고 또 이재명 만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한심합니다. 한심해. 나라가 망해가도 완전히 그냥 정치꾼들한테 놀아나고 나는 좌파, 너는 우파, 좌파, 우파 게임하자. 국민들 죽어나가도 그냥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고요. 희망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외쳐가지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혁명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희망은 국민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